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었던 확진자죠. 바로 141번 환자. 이분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제주에서 머물렀던 제주 신라호텔이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금 잠정 영업 중단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하루에 3억이나 손해가 난다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지금 문 닫아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닫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사실 이 141번 환자가 제주도를 돌아다녔던 그 동선이 공개가 됐을 때 제주도민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메르스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런 곳들을 다 돌아다닌 게 확인이 됐네요. 지난 네. 6월 5일에서 8일, 그러니까 확진 전입니다. 확진 전이기 때문에 이 증상을 본인이 자각하기 전일 확률이 높은데요. 이때 가족 8명과 함께 대한항공 비즈니스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요. 또 렌트카를 빌려서 이 제주도 곳곳에 있는 관광지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때 묵었던 곳이 바로 제주 신라호텔인데요. 이 제주 신라호텔 상당히 많은 사람들 묵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호텔 측에서 이 41번 환자가 머물렀다는 게 공개가 되자마자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발빠르게 좀 밝혀서 굉장히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주도 메르스 대책본부에서는 네. 자가격리하고 영업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호텔 전체를 봉쇄해라, 문을 닫아라.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이달 30일까지 예약을 안 받는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신라호텔 측에서는요, 이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네. 이건 상당히 투숙하는 손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안심이 되는 처사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라호텔에서는 투숙하고 있던 고객들에게 전부 다 알렸다고 해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여길 들렸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주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금액들 다 환불을 하는가 하면 또 고객들이 다른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게 연계를 해주고 또 아니면은 바로 좀 돌아갈 수 있게 비행기편을 미리 예약을 해주는 등 이 고객들의 불만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예. 했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보통 기업들이 이제 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삼성이 전반적으로 이 삼성병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 호텔 부분에선 대응이 좀 발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저 자막에도 나오지만 이부진 사정에 초강수를 둔 건데 이런 초강수를 둔 데는 말씀하신 대로 삼성 서울병원 사태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삼성이 인류를 지향하긴 하지만 이번에 사실 삼성 서울병원 사태에서 굉장히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했었고 어제도 그룹에서 그런 소식이 나왔었죠. 이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 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호텔 신라 사태가 터져 나오니까 호텔 신라에 실질적으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퍼졌을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굉장히 빠르고 강한 선제 조치를 했던 것이죠. 아마 그룹 차원의 결정이 있었을 겁니다. 예. 윤정혜 기자. 네. 하루에 3억이 손해가 나니까 결국에는 한 보름 이상을 지금 손해가 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한 50억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겠다. 위기 대응을 하겠다. 맞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이달 30일까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영업 재개가 정말 30일에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 경제적인 손실이 더 어마어마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오늘 신라호텔 측과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네. 어떤 논란이 뭔가 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도 손실.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 고민이 뭐였는지 그리고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직접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중지하게 되면 경영에 영향이 적지 않고 또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 저희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두 안 중에 고민을 하다가 대응진에서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저희 호텔에서 영업 중지한 이후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이후에 안정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게 또 자발적인 영업 중단인 만큼 네티즌들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부진 사장의 결단력과 배포가 웬만한 남성 CEO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칭찬하는 댓글들도 있었고요. 손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폐쇄가 들어간 이 발빠른 조치 대단하다는 반응들이 일색이었습니다. 예.
뭐 네티즌들 역시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 시청자 질문도 들어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훈 변호사께서 답을 주셔야겠습니다. 141번 메르스 확진 환자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제주 신라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는지요? 아마도 이 141번 환자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가 옮기겠다 이러면서 막 여러 곳을 다녔다 이런 얘기가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건 아닌가 싶네요. 그 상해죄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그 에이즈 환자가 본인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고의로 성관계하고 다니는 경우가 상해죄로 처벌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때도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건데 저 141번 환자가 본인이 메르스 확진 받은 걸 알고서도 나 퍼뜨리고 다닐 거야 마스크 벗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 상해의 고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냐라는 건데 만약에 141번 환자가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뭐 일부러 침을 뱉고 뭐 가래를 뱉고 사람 얼굴에다가 비말을 퍼뜨리고 이런 행위를 했으면 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현재까지 보도된 걸로 보면 141번 환자가 말은 그렇게 하고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집과 병원만 뭐 택시로 오갔다는 보도가 현재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해를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 두 번째 질문이요. 신라 호텔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저 부분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이 왜냐하면 확진받기 전에 본인이 메르스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라 호텔에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의나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것 때문에 신라 호텔을 폐쇄했다기보다는 신라 호텔의 자체적인 어떤 경영적인 판단이 또 선행된 것이기 때문에 신라 호텔이 141번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잘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메르스가 약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확진 환자가 오늘 보니까 한 명밖에 늘질 않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대응이 이제 서서히 먹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순창에서 이런 활기 있는 얼굴이 또 이렇게 드러났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정리를 또 해주셔야겠습니다. 정말 2주 동안 정말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던 마을입니다. 전북 순창에 있는 장덕마을인데요. 이 장덕마을에서 오늘은 이렇게 주민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환하게 웃는 모습 아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웃으시네요. 그렇죠. 확진자가 나오면서 2주 동안 격리가 되어 있으면서 서로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 사진의 이 두 분은 위아래층으로 살고 있대요. 아, 그래요? 평소에 굉장히 자매처럼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2주 동안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보름 만에 얼굴을 맞대고서 그동안 밀렸던 수다 많이 나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마을이 통째로 격리가 됐던 건 이 장덕마을 자체가 처음이었는데요. 다행히 지난 14일 동안 이상 증세를 보인 주민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순창은 청정 지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동안 지난번에 왜 저희가 한번 그거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편지로 이제 그 어머니에게 글을 썼던 딸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아주 듣고 저희가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윤정희 기자 그때 편지 읽으면서 약간 울먹거리기도 했던 거 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제 임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이별 편지, 임종 편지도 마찬가지고 메르스 이산 가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눈시울을 붉게 하는 사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족들을 떠나보내는데도 마지막 장소까지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 메르스 환자의 건강 상태가 좀 불안정해지고 임종이 임박하게 되면 이 가족들이 직접 찾아와서 환자 옆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요. 물론 이 가족들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합니다. 보호복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N95 마스크, 그리고 장갑, 고글 등을 전부 다 집 안에서부터 착용을 한 다음에 집 안에서부터? 네, 집 안에서부터 착용을 한 다음에 보건소의 차량을 타고 병원까지 가야 합니다. 가서 임종을 참관을 하고 또 마지막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화상시설까지 참석을 하고 다시 이 보호복을 그대로 착용한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정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 얘기가 나오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 울었는데 이런 대응책이 나왔다는 건 참 반갑게 사실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느라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자와 그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슬픈 사연들, 눈시울을 붉게 하는 사연들이 많이 나왔던 건데 지금이라도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가슴이 찡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저도 사실은 이분 이야기를 그전에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분이 걸어놓은 현수막
저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이 서울 곳곳에 많이 걸려요. 예, 몇 년이 지나도 근데 이분의 현수막이 사라지질 않는 바로 그분 주인공인데 그 딸을 찾아 헤매던 그 아버지, 무려 16년간 딸을 찾아 헤매던 그 아버지가 메르스에 걸렸다가 확진 판정까지 받았다가 그렇습니다. 퇴원을 해서 다시 딸을 찾게 됐다. 이 얘기 나왔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현수막의 주인공이 이 확진자에 포함이 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예. 굉장히 사연이 기구합니다. 지난 1999년에 당시 고3을 준비하고 있었던 딸이 공부하겠다고 집을 나서부터 실종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 이후로부터 아내와 함께 딸을 찾기 위해서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걸면서 돌아다녔는데 결국 아내는 우울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편지도 쓰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전국을 찾아서 딸을 찾아다녔는데요. 이렇게 돌아다닌 거리가 전국적으로 65만 킬로미터, 또 현수막은 4천여 장이나 걸렸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아마 이 현수막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생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60만 원만 받으면서 생활해야 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전단지를 제작하는 데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14번 환자에게서 메르스에 감염이 됐고 결국 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퇴원하자마자 다시 또 딸을 찾겠다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네요. 예, 자 이송 씨가 저희 채널A와 오늘 전화 연결을 몇 번 했는데 그중에 핵심되는 내용만 저희가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한 16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머리에 뇌경색과 허리 디스크 이제 알아가지고 평택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메르스 이제 감기인 줄 알고 입원을 한 것인데 메르스인데 내 목숨이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당장 내일서부터 이제 또 애를 찾아가 다녀야 되는데 이 하늘이 나한테 무슨 죄를 지어줬기 때문에 이런 병을 나한테 주셨나. 나오는 건 전부 눈물밖에 없고 그러나 평택경찰서나 끝까지 추적반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병을 알고 계신 분은 너무 자처하지 마시고 한편 건강을 찾으셔가지고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본인이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신데 남들까지 걱정을 하는 따뜻한 마음. 저런 따뜻한 마음 때문에 무려 16년간이나 생업을 포기하고 딸을 찾아다닌 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송 씨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이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또 뇌경색약까지 복용을 하고 계셔서 이게 치료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의료진들도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딸을 찾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인지 정말 금방 13일 만에 쾌차를 하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분이 보니까 저희 채널A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갈 때까지 가보자 1회 출연자시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딸을 찾으러 다니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털어놨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 같은 데는 아직 크게 많이 못 가봤거든요. 육지는 많이 저기 해봤는데. 자, 지금 저렇게 딸을 찾아서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 모습이죠. 잡혀있지는 않을까. 그런 데에 대해. 그런 데 가면 많이 잡혔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프랭카드가 하나 좀 걸었으면 하는데. 브레인카드 이쪽에 브레인카드 붙일 데 있습니다. 예. 자, 플랜카드가 저렇게 또 걸려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왔는데 여기 딸인데 지금 내가 13년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은 없어요. 찾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 끝나는 날은 내 딸을 찾던가 아니면 내가 명이 다 죽는가. 그렇게 되면 끝나겠죠. 용왕님이 계시다면은 이걸 보고 찾아주시라고 마음을 간절히 빌어. 내가 이렇게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니까. 딴 거는 어느 누가 걔라도 찾아준다면 내 신체 일부를 잘라서 그분한테 보내버릴게. 아,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 송혜희 씨 실종된 분인데, 고등학교 실종 당시의 사진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아마 외모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학교 때 사진, 또 고등학교 때 사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사진일 겁니다. 주변에 이분
송혜희 씨 만약에 보신다면 꼭 지금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신체 일부라도 잘라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꼭 저분께 연락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메르스 관련 소식,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가슴 찡한 이야기들 다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순위부터 확인합니다.